자, 오늘 6번부터 다시 이제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6번 문제. 자, 연표 문제 나왔네요. 가에서 라식이 일어난 사건으로 옳은 거 찾는 건데, 잘 보십시오. 한국전쟁에 관한 순서 문제죠. 여러분, 이 한국전쟁 문제는 가끔 잘 나와요. 가끔 잘 나오고, 20년도 소방직에서도 출제가 됐었죠, 지금. 이건 20년 소방직 출제 문제인데, 여러분, 한국전쟁에서 그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하면, 그 순서, 일종의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전개, 과정에 대해서 문제를 가끔 잘 냅니다. 그래서 잘 내니까, 그냥 이거는 하나, 전개 과정 정도는 잘 기억해 둡시다. 일단, 가장 먼저 알아둘 게 뭔가 하면, 왜 1950년 6월 22월에 한국전쟁이 시작되었는가? 라는 이제 배경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전쟁 배경은 이제 당시 뭐 냉전, 미국 소련 간의 신냉전의 시작, 뭐 이런 것이 원인이지만 우리가 이제 직접적인 원인을 찾자면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애치슨이 1950년도 1월 달에 1950년 1월에 발표한 것이 애치슨 선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애치슨 선언이 뭔가 하면 애치슨 미국 국무장관이 이제 그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발표한 건데요. 자, 이거 뭔가 하면 한반도를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에서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태평양을 방위하는 연결선은 알래스카의 알리산 열도를 시작해가지고 일본을 거쳐 대만으로 이어지는 이 방위선이 뭐다? 미국이 그 대륙의 아시아가 소련이나 이제 중국 같은 공산권 국가들 간의 어떤 그 진출, 태평양 진출의 마지막 방위선으로 설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가 빠진 거예요? 미국의 태평양 방위선에서 한반도가 제외됐죠. 한국이 제외되는 이런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거 딱 세니까 이제 북한의 김일성이 이제 뭐야? 오케이. 미국이 한반도에서 군사를 뺐다 이거죠. 그리고 태평양 방위선에서 한국을 제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전쟁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김일성이 소련으로 중국으로 다니면서 이제 이제 한국전쟁을 이제 준비하기 시작하는 계기가 됐던 사건이 뭐예요? 애치슨 선언입니다. 그래서 애치슨 선언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시켜놓으시고, 자, 이걸 바탕으로 이제 그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 이제 6.25가 시작된 거죠. 6월 25일 날 이제 한국전쟁이 시작된 거죠. 한국전쟁이 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당시 이제 그 이승만 정부는 굉장히 허당 정부죠.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었습니다. 뭐 북진통일이 운운하고 막 그랬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한국전쟁이 발발하자마자 6월 28일 날 서울을 점령합니다, 북한이. 그 다음에 이제 쭉 봐가지고 7월 말에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는 거죠. 순식간에 밀리는 겁니다. 그래서 낙동강 전선까지 밀릴 정도로 이제 뭐예요? 전쟁은 파죽지세로 북한군이 남하를 한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한국전쟁의 초기 국면이라면 이제 반격 국면이 시작된 건데, 자, 2단계는 이제 반격 국면이죠. 반격 국면이 시작인데, 자, 미국과 유엔의 참전입니다. 미국과 유엔이 참전을 했던 거고, 자, 미국과 유엔의 참전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그 전환 국면이 필요하잖아요. 낙동강 전선에서 이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으니까. 자, 그 반격 국면 첫 번째 신호탄이 뭔가 하면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인천 상륙작전.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이 이제 9월 15일, 50년 9월 15일 날 단행이 됐고요. 확률이 굉장히 낮은 작전이었죠. 상륙작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천이나 이쪽 서해 쪽은 상륙작전하기에 굉장히 그 적합하지 않은 그 곳이에요. 왜냐하면 조수간발치가 너무 심해가지고 뻘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 들어와 있을 때 상륙작전을 빨리 진행하지 않으면 뻘에 갇혀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적인 한계도 있었고 제한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곳인데 오히려 그 허를 찔렀던 것이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인천 상륙작전입니다. 메가더가 주도했던.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다시 서울을 수복하죠. 서울을 수복한 것은 이제 9월 28일입니다. 좀 오래 걸렸어요. 북한이 이제 극렬 저항합니다. 왜 북한이 극렬하게 저항했냐면 그 낙동강까지 내려가 있던 북한 주력 군대들이 빨리 북으로 퇴각할 수 있을 시간을 벌기 위해서 굉장히 이제 북한이 극렬하게 저항했기 때문에 서울 수복이 좀 늦어졌어요.
인천에서 서울까지 여러분 무슨 뭐 2주 걸려요? 그죠? 지금 2주 걸리면 여러분 포부고로 기어와도 2주 만에 오겠다. 그죠? 왜? 코앞이잖아요. 지금 여러분 인천 얼마 걸리지 않죠. 그죠? 근데 이렇게 오래 걸렸다는 얘기는 그만큼 북한군 상황이 심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부터 이제 북진하는 거예요. 쭉. 이제 북진해가지고 평양을 점령하고 10월 달에, 그 다음에 어디까지 가요? 압록강에 도달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뭐야? 반격 국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압록강에 도달을 했던 거. 자, 그랬는데 또 전쟁 국면이 바뀌는 양상이 나타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중국의 참전입니다. 중국의 참전인데, 중국의 참전이 목격된 건 50년 11월부터입니다. 본격적으로. 처음에 이제 20만 대군을 끌고 이제 들어왔죠. 그래서 중국의 참전이 시작됐던 거고, 자, 중국의 참전 때문에 이제 나타난 게 뭐예요? 너무 이제 갑자기 이내 전술을 막 밀고 내려오니까 당시 유엔군과 미군 뭐 국군들이 되게 당황한 겁니다. 그래서 밀려나기 시작하는데, 그 후퇴 국면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사후퇴라고 얘기합니다. 일사후퇴. 자, 일사후퇴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상징 사건이 뭔가 하면 흥남철수입니다. 흥남철수. 흥남철수는 이제 50년 12월에 진행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50년 12월에 흥남철수가 대대적으로 진행되는데, 중공군에 밀려서 너무 빠르게 퇴각하다 보니까 평안도 쪽에서 중공군이 밀려 내려와서 압록강을 건너 중공군의 굉장히 빠른 남진과 빠른 후퇴 때문에 함경도 쪽으로 가서 진출했던 유엔군과 미군이 발이 묶일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퇴각시키기 위해서 뭐야? 흥남에 다 집결시킨 겁니다. 모든 그 연합군이라고 설명합시다. 유엔군과 미군들이. 그래가지고 흥남 쪽에서 대거 이제 뭐 다 집결한 다음에 남쪽으로, 부산 쪽으로 이제 배에 실어서 퇴각하는 이런 방식의 후퇴가 진행됐죠. 우리 그거를 일사후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왜 12월이고 뭐 11월 참전했는데 왜 일사후퇴라고 얘기하냐면, 1월 4일부로 다시 38선을 중공군이 돌파해요. 그래서 일사후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일사후퇴 방면에서 이제 중요한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 계속 밀려 내려오니까 당시 유엔군 총사령관이 이제 메가더입니다. 이제 메가더가 이제 뭐냐면, 이 문제를 한 번에 근본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루만에게 뭘 제안하냐면, 만주 일대에다가 원자폭탄을 터뜨리자, 폭격하자라는 그 제안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국면 다시 재전환을 위해서 그랬는데, 이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 대통령 트루만과 당시 유엔군 총사령관이었던 메가더 간의 의견 갈등이 발생하는 거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결국 뭐다? 메가더가 해임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메가더가 해임되는 상황이 51년 4월에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메가더가 해임. 왜 했냐면, 이제 그 당시 미국 행정부 또는 이제 트루만 대통령은 백악관 쪽은 이제 뭐냐면, 이것이 만약에 핵을 터뜨리면 중공군의 남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는 있긴 하겠지만, 자칫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자칫하면 그죠? 3차 대전으로 확대될까봐. 그래서 메가더를 해임시키는 결과 그 카드를 선택하는 거죠. 그 이후로는 계속 이제 사실상 이제 뭐가 되냐면, 우리가 이렇게 보통 영화 제목도 있죠. 고지전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 고지전이라는 게 뭔가 하면 일종의 교착 상태라는 겁니다. 데드락인데요. 51년 7월부터는 계속해서 이제 교착 상태가 되면서 동시에 이제 휴전회담이 시작됐습니다. 휴전회담이 시작됐는데, 이게 휴전회담이 시작된 게 51년 7월부터예요. 7월부터 휴전회담이 시작됐던 거고, 이게 한 2년 끌었습니다. 한 번에 합의 안 돼서. 실질적으로 이제 휴전이 일어났던 것은 53년 7월 27일입니다. 그래서 휴전이 체결된 것은 53년 1월 7일이고, 근데 이 휴전에 대해서 당시 반대하는 입장이 누구였냐면, 이제 한국 이승만 정부입니다. 그 이승만 정부는 끊임없이 휴전에 반대를 했는데, 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있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승만 정부의 반대입니다. 그 반대 이렇게 사건이 거제도, 포로 석방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게 53년 6월에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것은 이제 이승만 정부의 반대를 보여준 사건이죠. 이승만 정부가 휴전을 방해하기 위해서 일으킨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어차피 관계없이 어떤 좀 딜레이 됐을 뿐이지 뭐 휴전이 결국 이루어집니다. 어차피 미국이 다 틀어주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제 한 가지 포인트 잡을 게 뭔가면 휴전이 이루어졌잖아요. 이 휴전이 이루어졌을 때 이거 하나 조심해서 알아두세요. 당사국이 누구냐? 미국 대 북한, 중국입니다. 휴전한다면 지금 뭐가 없죠? 전쟁 당사국이 지금 미국은 유엔을 대표해서 이제 미국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있는 거고 저쪽 파트너가 이제 참전한 국가가 북한과 중국이니까 그래서 북한, 중국 이제 뭐가 빠졌어요? 여기 가만히 보니까 그죠? 한국 정부는 끝까지 휴전협정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 정부는 휴전회담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걸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이거 장난치면 당합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 자, 그럼 이건 한국전쟁의 전개 과정에서 여러분이 꼭 체크할 주요 사건들인 것이고 한 가지만 더 체크합시다. 한국전쟁 휴전이 이루어졌잖아요. 휴전이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한번 제2의 한국전쟁이 또 발생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가 체결되냐면 여러분 한미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된다. 지금까지도 이제 유지되고 있는 건데 이 한미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말 그대로 상호 방위 조약이에요. 다시 한번 한 번의 전쟁이 일어날 시에 미군이 자동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붙인 게 한미상호 방위 조약이죠. 그래서 한미상호 방위 조약은 53년 11월입니다. 사람들이 이거를 그 한국전쟁 휴전하던 직전으로 알고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체결된 것이 한미상호 방위 조약이다 라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한국전쟁의 전개 과정만 정확히 이 흐름만 잘 기억해 두시면 웬만한 한국전쟁 관련 문제 다 풀어낼 수 있습니다. 20년에도 소방지에서 취재가 됐던 문제니까 또 안 나오는 보장 없어요. 연타로 나오는 가능성이 크니까. 그래서 기억해 두시고 자 이걸 바탕으로 이제 그 연표를 보면 답이 뜨죠. 그러면 인천 상륙작전 아까 언제라고 했어요? 1950년 9월 15일이죠. 그죠? 50년 9월 15일이고 그 다음에 평양탈환은 어디 있죠? 예, 계속 북진했죠. 서울을 수복하고 광역 국면에서. 근데 북진하면서 평양을 점령한 것은 10월입니다. 그 50년 10월. 일사후퇴는 중국군의 참전으로 시작된 거니까 일사후퇴 났던 것은 50년 11월 이후. 그죠? 이후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시기 보면 알겠죠. 답이 연결되는데 메가더 장군이 유엔군 총사령관에서 해임된 것은 51년 4월입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갈 게 아니라 어디 들어가야 돼요? 다에 들어가야겠죠. 다가 아니라 라에 들어가야겠죠. 라. 왜? 51년 4월이니까. 그죠? 이승만 정부가 방공포로의 석방을 단행한 것은 휴전회담을 방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53년 6월에 벌어진 거라고 그랬어요. 그럼 53년 6월이면 역시 시기는 언제? 라로 가야 됩니다. 둘 다 틀렸고. 그 다음에 대규모 해상작전이 흥남철수가 이루어진 거. 일사후퇴 국면이죠. 근데 1월 4일이 아니라 언제 일어났었어요? 아까? 일사후퇴? 1950년 12월 달에. 원래 크리스마스 전에 완료한다. 라는 그 전제에서 진행된 것이 흥남 부두철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 시기가 맞죠. 바로 측정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4번. 미국의 극동방위선에서 한국을 제외한다고 선언한 것. 이게 뭐라고 했어요 아까? 한국전쟁의 배경이 되었던. 그렇죠. 에치슨 선언입니다. 에치슨 선언.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치슨 선언은 50년 1월이니까 시기적으로 일치하지 않죠. 그래서 한국전쟁에 관한 문제 잘 나와요. 잘 나오니까 이렇게 흐름만 지금 여기 정리해드린 흐름만 잘 파악하고 계시면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그죠? 뭐 중간에 전투 얘기도 물어보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전투까지 물어보진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깊이 들어가죠. 들어가기 때문에 전투까지 안 물어보는데 나중에 뭐 또 모의고사 문제 풀 때 한번 또 한국전쟁 문제 한번 하면서 좀 더 심한 문제 한번 접근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문제. 7번 문제 갈게요. 자, 7번 문제는 이제 그 18년 소방지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는요. 위원회죠, 위원회. 위원회인데 결성은 조선 건국동맹을 기반으로 결성되었다. 전국에 지부를 설치하고 치안대를 조직하였다. 해체되는 과정에서 보면 좌익 세력이 주도권 장악하면서 우익 세력들이 이탈했고요. 그 다음에 그 좌익 세력들이 모여서 인민공화국을 선포하면서 바로 해체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위원회는 뭘까? 건국동맹의 핵심이죠.
건국동맹. 그럼 건국동맹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우리 건국동맹부터 먼저 설명합시다. 건국동맹은 여운형의 주도로 1944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단체의 특징은 뭔가 하면 좌우 합작 기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당시 국내에 있었던 독립운동 세력들의 좌우를 망라하고 망라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뭐다? 건국동맹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건국동맹이 해방 이후에 건국준비위원회로 개편이 된 거예요. 1945년 8월 16일자로. 그래서 45년 이제 광복 직후에 바로 이제 뭐다? 건국준비위원회로 개편이 되는데, 이 건국준비위원회로 개편되면서 이제 뭐야? 사실상 당시 광복 직후에 이제 그 치안 공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치안대를 조직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합니다. 이것이 건준의 활동이었고, 이때는 이제 좌우합작 기구니까 여운형과 우파 쪽 지도자로서 이제 안재홍 등이 참여를 해요. 그래서 이 둘이 중심이었는데, 안재홍이 나중에 이제 이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좌파가 이제 주도하게 되니까 이제 우파 쪽 지도자였던 이제 그 안재홍이 이탈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안재홍이 이탈하면서 이제 좌화 됐고, 나중에 얘네들이 이제 인민공화국을 선포를 했습니다. 선포한 것은 이제 45년 9월 6일입니다. 그러나 곧바로 이제 뭐가 나타났어요? 미 군정이 들어오면서 이제 사실상 해체됐죠. 미 군정은 정확히 들어온 건 45년 9월 9일부터 8일날 들어와서 이제 9일부터 이제 발표했는데, 이때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이건 건준의 활동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건국준비위원회는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고, 이제 바로 보기로 들어가서 1번에 보니까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근거가 설치된 것은 당연히 뭐겠습니까? 이거는 반민특위입니다. 대한민국의 정부가 수립되고, 그죠? 첫 번째 국회가 한 일이 뭔가 하면 반민족 행위자 처벌입니다. 친일파 청산이죠. 친일파 청산에 관련 법을 만들었어요. 그 법을 만든 게 48년 9월이고요. 그래서 9월에 그 법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반민족 행위 처벌을 위한 특별위원회, 그래서 반민특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50총선거 실시를 결정하였다. 이건 유엔이죠. 유엔. 네? 유엔이 결정한 거니까 유엔은 빼시고, 그 다음에 3번. 친일 청산 등을 명시한 좌우합작 친원축을 결정하였다. 좌우합작 친원축이니까 뭐야 이건? 좌우합작 위원회죠. 좌우합작 위원회에 관한 설명인 거고, 친원축이 발표된 것은 46년 10월입니다. 10월이고, 정답은 지금 여운형, 안재홍 등이 중심 인물이었다. 그죠? 네,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그래서 여운형, 안재홍 등의 중심 인물이 만들어진 좌우합작기구. 하여튼 어쨌든 시작은 좌우합작기구이니까 좌우합작을 알아두시고, 물론 나중에 좌파들이 주도권 장악하니까 우파가 이탈한 건 있습니다. 어쨌든 만들어진 당시에는 좌우합작, 좌우협동기구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세요. 알았죠? 그래서 여운형이 만들었던 그 건국동맹에 관한 설명 하나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여운형. 나중에 이론 강의할 때 설명했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연설을 되게 잘했고요. 카리스마가 굉장히 강했던 인물인데, 어쨌든 알아두시고, 한 가지만 더 구체적으로 하나 추가 설명하자면, 이거 주도한 사람들이 누구죠? 이것도 여운형입니다. 여운형과 김규식이 주도한 거라는 것도 기억해 두십시오. 좌우합작 친원축 결정한 좌우합작위원회, 좌우합작 운동을 주도한 인물들은 여운형, 김규식이었다. 이것도 여운형과 관련돼서는 같이 알아두라는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7번 문제 이렇게 해서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8번 갑니다. 자, 역시 단골주제되는 독립운동사의 단골출제 인물입니다. 21년 소방직도 출제가 된 적이 있었고요. 역사란 무엇이냐라고 시작하는 저 부분, 아와 비하의 투쟁을 얘기한 사람, 유명한 인물이시죠? 자, 단재 신채호 선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신채호를 물어보는 문제죠. 신채호 선생. 그래서 우리가 신채호 그러면 또 알아둘 게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대한매일신보에서 활동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논설위원으로 활동했었는데, 대한매일신보의 논설위원으로 계시면서 뭐 했다? 주로 이때는 계몽사학 활동을 전개해왔다. 계몽사학 활동 내용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각종 위인전 발행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주 활동 내용은 이제 뭐로 나타나냐면, 위인전 간행, 뭐 을지문덕전, 인순신전 같은 위인전을 간행하는 것과 그 다음에 독사신론을 발표한 거. 이 정도까지는 알아두십시오. 독사신론 발표한 거. 그 다음에 신채호 선생에서 또 하나 기억해둘 것은 뭔가 하면 그 해외에서 독립운동에서 그 발표한 건데, 그 임시정부의 개편 논의가 있을 때, 개편 논의가 있었습니다. 1923년도에 요 개편 논의가 있을 때 이제 뭐다? 그 국민대표회의라고 그러죠. 그걸 이제 국민대표회의라고 이거 하는데, 국민대표회의 때 창조파로 활동하였다. 이 부분도 같이 기억해 주십시오. 신채호 선생에 대해서는. 그래서 임시정부의 창조파는 이제 그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방식을 무장투쟁 중심으로 이제 바꾸자라는 것이 창조파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개조파와 대립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기억할 건 뭔가 하면, 이 당시 이제 그 같이 발표한 23년도에 나온 건데, 또 이것도 1923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때 발표한 게 또 글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조선 혁명 선언을 이제 발표했죠. 그래서 조선혁명 선언을 발표하는데, 조선혁명 선언이 발표한 것도 1923년. 조선혁명 선언은 뭐예요? 이거는 이제 의열단의 강령입니다. 의열단의 강령인 조선혁명 선언을 발표하였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억해 둘 게 뭔가 하면, 그 신채호 선생 문제가 나가면 역사 연구죠. 역사 연구에 주력해가지고 두 권의 책을 남기셨는데요. 독립운동사에서. 하나는 뭔가 하면 조선 상고사, 또 하나는 조선사 연구초. 그죠? 두 권의 책을 조술한 거. 신채호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입니다. 이보다 더 많은 내용이 있긴 한데, 여러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꼭 기억해 둘 내용들은, 신채호 선생 하면 대한매일신보. 대한매일신보 이전에는 어디 있었냐면, 황성신문에도 있었어요. 황성신문에 맡고 있으면서 역시 논설위원으로 활동했었습니다. 그래서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의 논설위원으로 활동하셨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신채호. 자, 그러면 이제 답이 떴죠. 역사를 아와 비하의 투쟁이라고 얘기한 사람. 이건 신채호 선생의 유명한 주장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자면, 요 관련돼서 알아둘 게 있는데, 조선혁명선을 발표하는 이 시점에서 기억해 둘 게 뭔가 하면, 이 사람은 뭐였냐면, 무정부주의자였다는 겁니다. 신채호 선생이. 독립운동의 방식으로 신채호 선생이 채택한 것은 뭐예요? 무정부주의입니다. 무정부주의. 아나키즘이라고 얘기하죠. 아나키즘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 기억해 주십시오. 아나키즘. 자, 그럼 문제 답 1번 떴죠? 자, 대한매일신보의 독사신론을 발표하여 민족주의 역사학의 연구 방향을 제시하였다. 바로 떴습니다. 자, 그럼 2번 볼까요? 정약용 서거 99주년을 맞이하여 여유당 연설을 간행하여 조선학을 제창하였다. 조선학 운동입니다. 이 조선학 운동은 다산서거 100주년 기념사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시작 연구. 시작 연구를 이제 주도했던 거고, 이걸 주도한 대표적인 인물은 이제 안재홍입니다. 안재홍 등이 이제 주도했던 거고요. 그 다음 3번. 1930년대.
30년대에 전개된 운동이고 3번 5천년간의 조선의 얼. 여러분 얼 나오면 얼 그러면 무조건 누구를 빼요? 네, 정인보. 역사학자 정인보.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은 대부분 이제 정신이나 이런 주관적인 측면을 강조하는데요. 여기 설명 먼저 할까요? 여기서 그냥 민족주의 사학 그러면 대표적인 사람이 저기 나온 신채호 선생님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이제 박은식, 그죠? 정인보, 또 이제 문일평,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민족주의 역사학자로 분류됩니다. 근데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 뭐냐면 뭔가 특정한 그 주관적인 정신을 강조하는데요. 신채호 선생은 난가 사상을 강조했고요. 박은신 선생은 민족의 혼, 정인보 선생은 얼, 문일편 선생은 조선심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민족주의 사학자들 키워드를 잡으세요. 신채호 선생은 난가 사상, 박은신 선생은 민족의 혼, 정인보 선생은 얼, 문일편 선생은 조선심을 강조하였다. 이런 식으로 민족주의 사학자들의 흐름을 체크해 놓으시라는 얘기. 자, 그 다음에 4번. 조선사회 경제사를 저술하여 세계사적 보편성 속에서 한국사를 해석하였다. 조선사회 경제사가 누구 책인지를 확실히 기억하시라는 얘기고. 백남훈입니다. 백남훈 씨가 주장한 거고, 이 세계사적 보편성이라는 것은 세계사적 법칙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보편성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는 법칙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역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회 경제사학이라고 얘기해요. 또는 유물사관이라고 분류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역사 연구에서 중요한 부분은 거의 다 정리가 된 겁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사람들은 민족주의 사학자들 신체를 필두로 해 민족주의 사학자들의 주장 내용이 뭐냐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지금 3번에 정인보고 그 중에 한 분이,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도 시험에 잘 나오는 사람인데 사회주의였던 백남훈이 주장했던 그 조선 사회경제사 그 사회경제사학이다 또는 유물사관에 입각한 것이다라고 불리는데 법칙에 입각해가지고 한국사 설명한 사람이에요. 이거는 이제 뒤에 나중에 문제 풀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주장을 펼친 이유가 뭐냐 그랬을 때 일제의 식민사관, 특히 이제 그 정체성론, 정체성론을 이제 비판하기 위해서 제시한 것이 유물사관에 입각한 그 조선 사회 경제사학입니다. 그래서 이 주장도 잘 기억을 해두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8번 문제 하나로 여러분 이제 사실상 우리가 한국사 근현에서 정리할 역사 연구에 관한 주요한 내용들은 거의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내용 신채호 선생님이 이제 정리하면서 나머지 민족주의 사학자들의 주장 내용, 그 다음에 저기 4번에 있는 사회경제사학자 백남훈의 주장 내용 같이 또는 책 이름까지도 체크를 해놓으시고요. 그와 별도의 이제 주장 역사 연구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시작 연구의 그 토대를 닦은 조선학 운동입니다. 조선학 운동. 그래서 이제 조선학 운동은 정약용을 기리기 위해서 시작한 운동이었고 결국 그 결과물로 정약용의 책인 여의당 전설을 다 간행하는데 성공한 책이 뭐다? 그 운동이 조선학 운동이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연구의 굉장히 중요한 파트는 이거 하나 문제로 다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래서 8번 문제 정리하고요.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좋은 문제고 포괄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십시오. 신채호 선생님 문제는 또 조선혁명 선언이나 창조파로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정리해드린 임시정부에서 활동, 국민대표에서 창조파로 활동한 거, 그 다음에 의열단을 위해서 써준 강령, 조선혁명 선언,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의열단 문제로도 잘 나오고 신채호 개인에 관한 문제로도 잘 나와요. 그러니까 꼭 체크해 놓으라는 얘기. 아시겠죠? 자, 이제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9번인데요. 자, 우리가 이제 근현대사 시험에 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예요? 통일 문제에 관해서 잘 내보죠. 통일 문제. 그래서 통일 문제를 살펴볼 텐데, 여러분 통일 문제가 나가면 전부 다 이제 남북대와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이죠. 남북대와 관련된 것들이 대부분인데 남북대가 되게 많아요. 많을 것 같지만 여러분 시험에 나오는 건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 대화로서 뭔가 결과물이 나와야 뭐가 의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남북 간의 그 대화 속에서 이루어진 것 중에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몇 개 안 됩니다. 지금까지 해도 7.4 공동성명, 그 다음에 그 쭉 진행했다가 남북 그 기본합의서, 그 다음에 이제 남북 비핵화 선언, 그 다음에 이제 그 2000년 6.15 공동선언, 뭐 그 다음에 이제 14선언 노무현 정부 때 한 5가지 정도 내용밖에 없습니다. 중에 합의된 거는. 그러니까 합의된 거는 몇 개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합의된 것만 잘 체크해 놓으세요. 합의된 것만 시험에 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남북 대화에서 합의된 건 딱 3가지입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는 첫 번째, 7.4 남북 공동성명이 나갑니다. 7.4 남북 공동성명. 그래서 7.4 남북 공동성명이 뭐냐 그러면 이건 그냥 통일 원칙이에요. 7.4 남북 공동성명이 나가면 통일 원칙이 아주 왔다. 통일 원칙 내용이 뭔데? 그래서 통일 원칙은 자주, 평화, 그 다음에 민족 대단결, 이 3가지의 통일 원칙에 합의 본 거예요. 7.4 공동성명은. 그래서 1972년도에 발표됐던 남북 7.4 공동성명은 통일 원칙 합의였던 거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알았고, 통일 원칙 합의 본 거 말고는 하나 더 기억할 것은 남북 조절위원회 설치. 여기까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7.4 공동성명이 나가면 7월 4일 날 남평양과 서울에서 동시에 발표됐고요. 그 다음에 3가지 통일 원칙이 합의받고, 그 다음에 뭐다? 기본적인 어떤 그 대화기구로서 최초로 남북조절위원회 설치에 합의왔다라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고, 자, 두 번째 알아둘 것은 뭔가 하면 남북 기본 합의서입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는 또 뭐냐? 1991년 12월에 발표된 내용이고요. 기본 합의서 내용은 이제 그 딱 2가지 핵심 내용이에요. 뭔가 하면 상호 체제 인정. 그러니까 남과 북이 서로 간의 정부, 국가 체제를 인정하자는 겁니다. 그전까지 부정했죠. 부정했었는데 서로 인정하자는 거고, 그 다음에 남북 간의 상호 불가침입니다. 자, 불가침 무슨 뜻이에요? 주문에 그렇게 나옵니다. 남과 북은 서로 뭐야? 상대방을 침략하지 아니한다. 무력으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뜻이죠. 요 관련된 거 알아두시고, 기본 합의서와 관련해서 알아둘 게 또 뭐가 있냐면, 요거 직전에 남북 동시 유엔 가입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91년 9월에 남북 동시 유엔 가입이 이루어졌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남북 간의 다시 대화를 통해서 기본 합의서가 채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본 합의서 정리해 놓으시는 얘기. 자, 이거 빼놓고 또 하나 3번째 알아둘 것은 뭐냐? 그러면 6.15 공동선언입니다. 2000년이죠. 평양에서 발표됐던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6.15 공동선언 나오면 그냥 이렇게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뭔가 하면 연방제와 연합제 방안의 어떤 공통점 뭐 인식하자 이런 얘기인데, 하여튼 연방제, 연합제 얘기 나오면 무조건 어디로 뺀다? 6.15 공동선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체크할 것은 뭔가면 그 이후에 이제 민간 교류의 확대. 민간 교류 확대. 그래서 뭐 개성공단 설립이라든가 금강산 관광, 육로 관광이라든가 남북 면에서 설치라든가, 그 다음에 뭐 동해선 철도 개설이라든가 이런 등등 해가지고 하여튼 뭔가 남북 간의 그 민간에 관한 교류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럼 어디로 빼면 돼요? 6.15 공동선언 빼면 돼요. 경의선, 뭐 동해선, 북구 이런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통일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체크할 것들은 이 내용을 반드시 확실하게 숙지해 놓으세요. 시험 문제 다 여기서 나가요. 통일 문제 나가면. 이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고, 이제 추가적으로 알아둘 거 뭔가면, 그러면 근데 최초의 회담은 이게 아니에요. 회담은 이건 공동선언 합의본 내용들이고, 최초의 회담은
그 남북 적십자회담입니다. 적십자회담인데 이 적십자회담이라는 것은 1971년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민간에서 먼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고 국가 간의 정부 간의 합의한 내용은 지금 3개 말씀드린 이 3가지 정도만 체크해 놓으시고 여러분이 조심할 것은 최초는 남북 적십자회담이다. 여러분 이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통일 문제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이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체크를 해놓으세요. 자, 그러면 이것이 지금 뭐야? 이 산업은 뭐 해야 될까요? 지금 보니까. 자, 남과 북은 통일 문제를 자주적으로 자주니까 자주평화 민족대단결 7.4 공동성명 아니니까 낚입니다. 안 돼요. 핵심은 그게 아니라 어디 있어요? 연합제, 연방제, 통일 방안에 공통성이 있다라고 해서 통일을 이쪽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하자라는 얘기 나오죠. 자, 연합제와 연방제 방안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방향에서 통일을 찾자, 방법을 찾자라고 주장하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주장이 나가면 이건 뭐예요? 지금 아까 제가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때 뭐가 나왔다고요? 연방제 연합제 방안이 등장하면 6.15 공동선언인 거고 이게 핵심 키워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답은 이건 2000년 6.15 공동선언입니다. 그리고 6.15 공동선언 또 다른 내용은 민간 교류 관련된 것이 나타나면 무조건 뭐에 대한 후속 사업이다? 6.15 공동선언에 의한 후속 사업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1번 떴죠. 경의선, 동해선 철도 연결이 이루어졌다. 해당되는 거고 남북조절위원회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7.4 공동성명 때 자주평화 민족대단결 통일 원칙과 남북조절위원회 설치. 그러면 어디로 가? 7.4. 최초 남북 적시자회담은 1971년도에 이루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남과 북이 동시에 유엔 가입한 것은 언제라고요? 1991년 9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91년 12월 달에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이 되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만 잘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얼마든지 풀어낼 수 있으니까 통일 문제 나가면 합의가 이루어진 남북대화 3개, 7.4 공동성명, 남북 기본 합의서, 6.15 공동선언. 이 내용은 반드시 체크해 놓으시고 주요한 내용이 뭐냐? 통일 원칙, 상호 체제 인정 불가침, 통일 연합제 연방제 수준의 통일 방안의 합의 이런 거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관련된 사실과 함께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통일 문제에 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어렵게 접근하지 마시고 지금 딱 정리해드린 대로 그 키 포인트들만 확실하게 숙지하고 계십시오. 응? 자, 다음 문제. 자, 10번 문제. 자, 이것도 지금 설명을 다 문제 바로 풀 수 있죠. 왜? 자주적 통일 등을 명시한 남북 사이 최초로 합의된 문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북 사이 최초 합의된 문서 아까 뭐라 그랬죠? 남북 7.4 공동성명. 그죠? 7.4고요. 남북이 동시 유엔에 가입하는 계기가 되었다. 남북 동시 유엔 가입은 언제예요? 91년 9월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여기 계기가 되었다 그러니까 계기가 뭘까? 그럼 뭔가 이걸 가리키는 게 아니네. 이거 노태우 정부의 당시에 그 정책이 뭐였냐면 북방 정책입니다. 북방 정책. 그래서 북방 정책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당시 노태우 정부의 당시 통일 외교 정책 중에 대표적인 게 북방 정책인데 북방 정책을 통해서 이제 공산권 국가들과 적극적 수교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동시에 이제 뭐다 유엔 가입으로 이어지게 되는 유엔 가입 이제 지지를 얻어낼 수 있었던 거죠. 그 지지를 얻어낼 수 있었던 그 북방 정책이고 이 북방 정책을 처음 발표했던 것은 이제 77 선언이에요. 88년도에 77 선언 때 처음으로 북방 정책을 이제 발표했던 거고. 그것이 이제 공산권 국가의 수교, 그 다음에 유엔 가입 등으로 진행됐다. 그럼 이걸 왜 발표했냐고요? 88년도죠. 88년도 뭐가 떠올라요? 태어나지도 않았겠죠? 대부분 학생들은. 자, 88년도 하면 떠오를 게 뭐다? 올림픽입니다. 올림픽.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이걸 추구한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통일을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연방제안의 공통성 인정한다. 자, 연합제, 북측의 연방제, 공통성. 그럼 뭐가 나온다? 그죠? 이건 6.15 선언. 2000년에 있었던 6.15 선언입니다. 그죠? 아까 정리한 걸로 다 문제 풀리죠? 아까 9번 문제가 18년도 수학 문제라면 이건 10번 문제는 17년도에 수학에 출제됐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수방지에서 통일 문제는 한 문제 정도는 꼬박꼬박 나온다고 보셔야 됩니다. 거의. 그러니까 현대사 쪽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꼭 체크를 해놓으시고 이거 순서는 당연히 가, 나, 다 순서 맞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10번 문제도 충분히 앞에 정리한 걸로 다 풀어낼 수 있는 문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